여러분, 건강하려고 매일 걷는데 무릎만 더 아프신가요? 그게 당연합니다. 걷는 게 독이 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35년차 정민수입니다. 독일에서 15년간 프로축구 선수들 무릎을 치료했고 무릎 수술만 2,300건 넘게 집도했습니다. 지난달 부산에 사시는 68세 이영자 할머니가 오셨어요. 선생님, 저 매일 1시간씩 걸었는데 왜 무릎이 이렇게 아플까요? 엑스레이를 보니 연골이 거의 다 닳았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6개월 뒤로 예약까지 하셨어요.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딱 5초만 보고 알았어요. 할머니는 무릎을 쫙쫙 펴면서 탁탁 소리 내며 걷고 계셨어요. 지원해서 이렇게 걸었어요.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 걸음 하나만 고쳐드렸습니다. 3개월 후 연골 손상이 멈췄어요. 수술 취소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일어나세요. 걸어보세요. 주머니에 손 넣고 걷고 계시죠? 바닥만 쳐다보고 걷고 계시죠?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이 순간 무릎이 깎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음이 5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100% 하고 계십니다.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특히 3번째는 우리가 전혀 예상 못했던 걸음이에요. 이게 무릎 망가뜨린다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국 할머니 10분 중 8분이 하세요. 그리고 5번째는 나는 운동 열심히 한다는 남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걸음인데요. 이게 무릎에 망치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루 30분씩 잘못 걸으면 무릎 수명이 순식간에 깎입니다. 1년에 3년, 10년이면 수술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00만 원 수술비 아낄 뿐만 아니라 30대의 무릎처럼 팔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번째로 위험한 걸음은 바로 주머니 걸음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밖에 나가면 어떻게 걷고 계세요? 추우니까 주머니에 손 넣고 걷고 계시죠? 저도 압니다. 손이 시려우니까 당연히 주머니에 넣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무릎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걸을 때는 팔이 자연스럽게 흔들려야 합니다. 팔이 흔들리면 몸의 균형이 잡혀요. 그러면 무릎이 받는 충격이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팔이 꽁꽁 묶입니다. 몸이 통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균형을 못 잡습니다. 그러면 모든 충격이 무릎으로 쏟아집니다. 제가 독일에서 확인한 연구 결과입니다. 팔을 안 흔들고 걸으면 무릎 충격이 34% 늘어납니다. 34%가 어느 정도냐고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걸으면 무릎이 하루에 100번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손 넣고 걸으면 134번 받아요. 하루에 34번 더 맞는 겁니다. 1년이면 얼마일까요? 12,000번입니다. 무릎이 1년에 10,000번 넘게 더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망치로 무릎을 34번씩 더 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작년 겨울 저는 잊을 수 없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9세 김철수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가 진료실로 들어오시는데 다리를 절뚝거리셨어요. 선생님, 겨울만 되면 무릎이 붓고 아파요. 여름엔 괜찮은데 왜 겨울만 되면 이럴까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관절염이라면 사계절 내내 아픈데 왜 겨울만 아프실까?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무릎에 염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뼈 자체는 많이 안 닳았습니다. 뭔가 수상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산책하실 때 어떻게 걸으세요? 혹시 주머니에 손 넣고 걷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추우니까 당연히 넣고 걷죠. 안 그러면 손이 꽁꽁 얼어요. 바로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름엔 팔을 흔들며 걸으세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주머니에 손을 넣고 3개월 동안 매일 1시간씩 걸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마다 무릎이 부어오른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팔을 묶고 걷는 겁니다. 몸이 딱딱하게 굳으면 무릎이 그 충격을 다 받아요. 그래서 겨울에만 붓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그럼 어떡하죠? 손이 시린데. 제가 딱 하나만 알려드렸습니다. 손을 빼고 걸으세요. 대신 장갑을 두껍게 끼시고요. 팔을 흔들면서 걸으시면 됩니다. 할아버지가 의아해 하셨어요. 그것만요? 네, 그것만 하면 됩니다. 2주 후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어요. 이번엔 다리를 안절뚝거리셨어요. 선생님, 무릎 붓기가 쏙 들어갔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제가 10년 동안 겨울마다 고생했는데. 할아버지는 우셨습니다.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5초면 고칩니다. 지금 당장 따라 해보세요. 걸을 때 손끝을 허벅지 옆에 스치게 하세요. 살짝만 스치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팔이 앞뒤로 흔들립니다. 이것만 해도 무릎 부담이 20% 줄어듭니다. 추우면 장갑을 끼세요. 주머니에 손 절대 넣지 마세요. 장갑 끼고 팔 흔들면서 걸으면 무릎도 지키고 운동 효과도 2배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자, 5번째 걸음 확인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4번째 걸음은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10분 중 9분이 하고 계세요. 넘어질까봐 조심하려고 하는 걸음인데 오히려 무릎을 더 망가뜨립니다. 4번째로 위험한 걸음은 바로 바닥만 보고 걷기입니다. 여러분, 길 걸을 때 어디를 보고 걷고 계세요? 바닥만 쳐다보고 걷고 계시죠? 저도 압니다. 넘어질까봐 무서우니까 발밑을 보게 되죠. 돌불이라도 있으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무릎을 더 빨리 망가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머리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5kg입니다. 큰 수박 하나입니다. 이 무거운 머리를 목이 받치고 있어요. 그런데 고개를 숙이면 어떻게 될까요? 수박이 앞으로 쏠립니다. 그러면 몸 전체가 앞으로 기울어져요. 무게중심이 앞발로 쏠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릎에 엄청난 압력이 쏟아집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 연구팀이 조사했습니다. 고개 숙이고 걸으면 무릎 압력이 41% 늘어난답니다. 41%가 어느 정도냐고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무게가 60kg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걸으면 무릎이 60kg 압력을 받아요. 그런데 고개 숙이고 걸으면 85kg 압력을 받습니다. 25kg 더 받는 겁니다. 쌀 작은 포대 5개를 더 짊어지고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매일 이렇게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금방 닳습니다. 지난해 봄 인천에 사시는 72세 박영희 할머니가 오셨어요. 할머니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을 내려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지는 괜찮은데 계단만 내려가면 무릎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무릎 앞쪽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어요. 뒤쪽은 괜찮은데 앞쪽만 닳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가 할머니더러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걷는 모습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걷고 계셨어요. 거의 90도로 숙이다시피 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바닥을 보고 걸으세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넘어질까 봐 무서워서요. 제가 5년 전에 한 번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적 있어요. 그 뒤로 무서워서 꼭 발밑을 보고 걸어요.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할머니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린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할머니, 고개를 숙이면 몸이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무릎 앞쪽이 그 무게를 다 받아요. 그래서 앞쪽만 다른 겁니다. 할머니가 놀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닥 안 보면 넘어질까 봐 무서운데. 제가 딱 하나만 알려드렸습니다. 10m 앞 바닥을 보세요. 딱 10m만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10m요? 네, 10m입니다. 버스 한 대 길이입니다. 그 정도 앞 바닥을 보시면 돌부리도 보입니다. 그런데 고개는 안 숙여져요. 자연스럽게 앞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 달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이번엔 표정이 환하셨어요. 선생님,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안 아파요. 이렇게 간단한 걸 5년 동안 몰랐어요. 할머니는 고맙다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따라 해보세요. 걸을 때 턱을 살짝 당기세요. 그리고 10m 앞 바닥을 보세요. 버스 한 대 거리입니다. 발밑은 보지 마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올라갑니다. 이것만 해도 무릎 압력이 뚝 떨어집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고개 숙이고 걷고 계시죠? 그분께도 알려주세요. 10m 앞을 보세요 라고요. 자, 네 번째 걸음 확인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약과입니다. 세 번째 걸음이 진짜 문제입니다. 한국 할머니 10분 중 8분이 하고 계세요.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무릎에서 탁탁 소리가 납니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걸음은 바로 무릎 튕기기 걸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서 걸어보세요. 무릎을 쫙쫙 펴면서 걷고 계시죠? 다리를 곧게 펴는 게 운동되는 것 같죠? 시원한 것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무릎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마 안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무릎에서 탁탁탁 소리가 납니다. 무릎을 100% 쫙 펴는 겁니다. 완전히 펴다 못해 뼈끼리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걸을 때는 허벅지 근육이 무릎을 받쳐줘야 합니다. 근육으로 버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릎을 쫙 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쉬어버립니다. 대신 뼈끼리 걸려서 버팁니다. 문고리 생각해 보세요. 문고리를 딱 걸면 손 안 대도 문이 안 열리죠? 무릎도 똑같습니다. 무릎을 쫙 펴면 뼈끼리 딱 걸려서 버팁니다. 그러면 걸을 때마다 뼈끼리 부딪힙니다. 탁탁탁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한국 병원에서 조사했습니다. 무릎 튕기면서 걸으면 연골이 닿는 속도가 거의 3배 빨라진답니다. 3배가 어느 정도냐고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걸으면 무릎 연골이 30년 갑니다. 그런데 무릎 튕기면서 걸으면 10년밖에 안 갑니다. 20년이 사라지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 할머니 10분 중 8분이 이렇게 걷고 계세요.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부산 이영자 할머니가 이렇게 걸으셨어요. 할머니는 무릎을 쫙쫙 펴면서 탁탁 소리 내며 걷고 계셨습니다. 지원해서 이렇게 걸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뼈끼리 부딪히면서 연골이 매일 깎여 나간 겁니다. 3년 동안 매일 1시간씩 그렇게 걸으시니까 연골이 거의 다 다른 거예요. 제가 할머니한테 설명드렸습니다. 할머니, 무릎을 완전히 펴지 마세요. 근육으로 안 버티고 뼈로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연골이 계속 깎여요.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하나요? 제가 딱 하나만 알려드렸습니다. 무릎을 살짝만 구부리세요. 완전히 펴지 마세요. 95%만 펴세요. 할머니가 따라 해 보셨어요. 이렇게요. 근데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근육으로 버티는 겁니다. 근육으로 버텨야 무릎이 안 닳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연골 손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수술 예약 취소하셨어요. 선생님 평생 잘못 걷고 있었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대구에 사시는 73세 박순자 할머니가 오셨어요. 할머니는 양쪽 무릎이 모두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요. 한참 걸어야 풀려요.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양쪽 무릎 연골이 심하게 닳아 있었어요. 제가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역시 똑같았습니다. 무릎을 쫙쫙 펴면서 탁탁탁 소리 내며 걷고 계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소리 안 나세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소리요? 무슨 소리요? 옆에 계시던 할머니 딸분이 말씀하셨어요. 엄마 걸을 때 탁탁 소리 나요. 저희 집이 아파트인데 아래층에서 민원 들어온 적도 있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아셨습니다. 내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난 몰랐는데. 네, 그게 무릎 소리였습니다.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일어나서 걸어보세요. 무릎에서 탁탁 소리 나나요? 나신다면 지금 당장 고치세요. 무릎을 쫙 펴지 마세요. 살짝 구부리세요. 95%만 펴세요. 허벅지에 힘 들어가는 게 느껴지죠? 이게 진짜 운동입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참으세요. 2주만 하시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무릎이 살아납니다. 자, 세 번째 걸음 확인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2개 남았습니다. 특히 두 번째 걸음은 층간소음 만드는 걸음입니다. 발소리가 클수록 무릎 수명은 짧아집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걸음은 바로 뒤꿈치 찢기 걸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래층에서 층간소음 민원 들어오신 적 있으세요? 집에서 걸을 때 쿵쿵 소리 나죠? 그게 바로 이 걸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걸음이 층간소음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무릎을 엄청나게 망가뜨립니다. 정상적으로 걸을 때는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그 다음 발바닥, 그 다음 발가락 순서로 굴러가야 합니다. 동그랗게 굴러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꿈치 찢기는 뭐가 다를까요? 뒤꿈치로 바닥을 내려칩니다. 마치 망치로 바닥을 치듯이요. 그러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한국 병원에서 조사했습니다. 소리 나게 걸으면 무릎 충격이 거의 5배 늘어난답니다. 5배가 어느 정도냐고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히 걸으면 무릎이 하루에 100번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쿵쿵 소리 내며 걸으면 470번 받아요. 하루에 370번 더 맞는 겁니다. 1년이면 얼마일까요? 13만 5천 번입니다. 무릎이 1년에 13만 번 넘게 더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망치로 무릎을 370번씩 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는 딱딱하거든요. 그 위에서 뒤꿈치 찍으면 충격이 2배로 늘어납니다. 작년 여름 인천에 사시는 67세 최영수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무릎에서 바드득 바드득 소리가 나요. 계단 내려갈 때 특히 심해요.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평소에 어떻게 걸으세요? 혹시 발소리 많이 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네, 저 걸을 때 소리 좀 나요. 딸내미가 쿵쿵거리면서 다니지 말라고 슬리퍼까지 사줬는데 슬리퍼는 답답해서 못 신겠더라고요. 제가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걷는 모습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뒤꿈치로 바닥을 쾅쾅 찍으며 걷고 계셨어요.
마치 군대에서 행진하듯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운동화 뒤꿈치 많이 달았죠?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신발 뒤꿈치가 금방 닳아서 자주 바꿔요. 바로 그게 증거였습니다. 뒤꿈치로 찍으니까 신발이 빨리 닳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도 빨리 닳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뒤꿈치로 바닥을 찍으면 그 충격이 무릎으로 직진합니다. 아스팔트는 딱딱하니까 더 심합니다. 그래서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하나요? 제가 딱 하나만 알려드렸습니다. 닌자처럼 걸으세요. 소리 안 나게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닌자요? 저보고 닌자가 되라고요? 네, 닌자입니다. 닌자는 조용히 걷죠? 소리 안 나게요. 그게 비법입니다. 소리 안 나게 걷는 데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이 동그랗게 굴러갑니다. 충격이 흡수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도 중요합니다. 신발 뒤꿈치 닳았으면 무조건 바꾸세요. 다른 신발 신으면 충격이 더 심해집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어요. 이번엔 표정이 밝으셨어요. 선생님, 무릎 소리가 많이 줄었어요. 닌자 걷기 진짜 신기해요. 할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이제 집에서도 조용히 걷는다고 마누라가 칭찬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해보세요. 집에서 걸어보세요. 소리 나나요? 쿵쿵 소리 나신다면 지금 당장 고치세요. 닌자처럼 걸으세요. 소리 안 나게요. 뒤꿈치를 살살 내려놓고 발바닥 전체로 굴러가듯이요. 그리고 신발 뒤꿈치 확인하세요. 많이 닳았으면 바꾸세요.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릎 수술비가 300만 원입니다. 신발은 10만 원이면 삽니다. 자, 두 번째 걸음 확인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남았습니다. 첫 번째 걸음이 제일 최악입니다. 나는 운동 열심히 한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걸음인데요. 이게 무릎에 망치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남자 어르신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드디어 첫 번째입니다. 가장 위험한 걸음은 바로 파워워킹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원에서 걸을 때 다리를 쭉쭉 뻗으며 빠르게 걷고 계시진 않나요? 운동은 힘들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보폭 넓게 해서 땀 흘리면 운동되는 것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무릎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걸음입니다. 특히 남자 어르신들 많이 하십니다. 나는 운동 열심히 한다는 자부심 있으신 분들이요. 그런데 이게 무릎에 망치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폭을 넓히면 뭐가 문제일까요? 보폭을 넓히면 앞발이 몸보다 앞에 착지합니다. 그러면 몸이 앞으로 미끄러지듯 가려고 하는데 발이 먼저 땅에 닿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그 밀리는 힘을 다 받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했습니다. 보폭을 넓게 하면 무릎이 받는 밀리는 힘이 3배 이상 늘어난답니다. 3배가 어느 정도냐고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걸으면 무릎이 하루에 100번 밀리는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폭 넓게 걸으면 340번 받아요. 하루에 240번 더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병원에서도 조사했습니다. 파워워킹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걷는 분들보다 무릎 연골이 2배 빠르게 닳는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수술입니다. 무릎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10분 중 6분이 파워워킹 하시던 분들이에요. 작년 겨울 서울에 사시는 70세 강병호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양쪽 무릎이 모두 심하게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운동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양쪽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있었어요. 인공관절 수술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평소에 어떻게 걸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저 매일 1시간씩 파워 워킹 했어요. 보폭 넓게 하고 빠르게요. 운동 열심히 한다고 3년 동안 매일 했어요.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는 건강하려고 열심히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린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보폭을 넓히면 무릎이 밀리는 힘을 받습니다. 무릎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힘입니다. 3년 동안 매일 하시니까 연골이 다 다른 겁니다. 할아버지가 우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한 걷기가 무릎을 망가뜨린 건가요? 보폭만 줄였어도 수술 안 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보폭만 줄이셨어도 수술 안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운동은 힘들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무릎은 부드럽게 걸어야 오래 갑니다.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제가 딱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걸으세요. 보폭을 줄이고 빠르게 걸으세요. 지금 보폭에서 발 하나 크기만큼 줄이세요. 그리고 총총총 빠르게 굴러가듯이 걸으세요. 이게 진짜 유산소 운동이자 무릎 살리는 길입니다. 쉽게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키가 160cm면 보폭은 60cm가 적당합니다. 대충 발 2개 반 정도예요. 운동화 하나가 보통 25cm니까 운동화 2개 반 정도 벌리고 걸으시면 됩니다. 보폭은 줄이되 걸음은 빠르게 하세요. 그러면 땀도 나고 숨도 차고 운동 효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릎은 안 망가집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해보세요. 밖에 나가서 걸어보세요. 보폭 줄이고 빠르게요. 종종 걸음으로요. 처음엔 이상해도 참으세요. 일주일만 하시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무릎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5가지 모두 확인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5가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바꿔야 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실천하실 건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번째, 주머니 걸음입니다. 주머니에 손 넣고 걸으면 무릎 충격이 34% 늘어납니다. 손을 빼고 팔을 흔들며 걸으세요. 4번째, 바닥만 보고 걷기입니다. 고개 숙이면 무릎 압력이 41% 늘어납니다. 10m 앞 바닥을 보세요. 3번째, 팔자 걸음입니다. 발끝이 밖으로 벌어지면 무릎 안쪽만 3배 빨리 닳습니다. 11자로 걸으세요. 2번째, 뒤꿈치 찢기입니다. 소리 나게 걸으면 무릎 충격이 5배 늘어납니다. 닌자처럼 조용히 걸으세요. 첫 번째, 파워워킹입니다. 보폭 넓게 걸으면 무릎이 밀리는 힘을 3배 받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걸으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5가지 중에 여러분은 몇 개 하고 계셨나요? 댓글로 숫자를 눌러주세요. 1개 하셨으면 1을, 2개 하셨으면 1을, 5개 다 하셨으면 5를 눌러주세요. 정직하게 눌러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무릎만 봤습니다. 2,300명 넘게 수술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부산에 사시는 68세 이영자 할머니 기억하시죠? 인공관절 수술 예약까지 하셨던 분이요. 지금은 수술 취소하시고 건강하게 걷고 계세요. 무릎 쫙 펴는 걸음 하나만 고치셨습니다. 대전 김철수 할아버지, 인천 박영희 할머니, 부산 박순자 할머니, 인천 최영수 할아버지. 모두 5가지 중 한두 가지만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오늘 배운 5가지만 고치시면 됩니다. 선택해 보세요. 10년 후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처럼 계속 잘못 걸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 못 내려가십니다. 손주와 산책도 못 하십니다. 수술대에 누워 계십니다. 수술비 300만 원 나갑니다. 재활하는데 6개월 걸립니다. 평생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5가지를 고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편해집니다. 계단 가뿐하게 오르내리십니다. 손주와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습니다. 70대, 80대까지 건강하게 걸으십니다. 수술 안 합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미 방법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실천하실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세요. 하루만 늦어도 무릎이 하루 더 닳습니다. 밖에 나가서 걸으실 때 5가지만 확인하세요. 5초면 됩니다. 그리고 2주만 하세요. 2주만 하시면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됩니다. 무릎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 무릎을 살립니다. 이 영상 하나가 300만 원 수술비를 아낍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 노후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이면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됩니다. 그리고 자녀분들께, 친구분들께, 경로당 가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 5가지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 영상 하나가 그분들 무릎을 살립니다. 여러분, 무릎 연골은 한 번 다르면 다시 안 자랍니다. 절대로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켜야 합니다. 오늘부터 지켜야 합니다. 10년 후 휠체어에 앉아 계실 건가요? 아니면 건강하게 산책하고 계실 건가요? 5초 교정이냐, 수술대냐?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무릎 건강하세요.